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작은 사건들이 점차 불길한 분위기로 발전하며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긴 공포 썰을 작성해 볼게요. 한적한 시골 마을, 나의 할아버지 댁은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늘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지만 단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뒷마당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창고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창고가 왠지 모르게 무서웠습니다.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곳은 항상 습하고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 오래된 농기구들과 잡동사니를 보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금기는 더탐험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이죠.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여름, 가족들과 할아버지 댁에 들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잠이 오지 않던 저는 갑자기 창고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달빛이 창고까지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창고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목재문은 의외로 쉽게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농기구들이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었고 먼지가 가득 쌓인 선반들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 반사된 달빛 덕분에 창고 내부가 한층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거울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 다시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제 모습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둠 속에 갇혔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거울 속에서 또다시 무언가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검고 긴 머리, 그리고 눈 깊숙이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지만 눈은 끔찍하게도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천천히 손을 움직여 거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무언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날 꺼내줘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놀라 두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모든 게 상상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손끝이 닿았던 거울 면에는 차가운 물기가 맺혀 있었고 등 뒤로 소름이 끼치는 감각이 확 퍼져나갔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겨우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거기를 들어갔니?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본 것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냥 오래된 착시 현상이야. 하지만 그 뒤로도 어딘가 불안한 눈빛은 숨길 수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그 창고는 그 여름 이후로 철거되었지만 그 거울만큼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름밤의 기억은 지금도 가끔 꿈속에 나타나 저를 두렵게 하곤 합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착시 현상이 과연 무엇일지 아직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회사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구한 집이었다. 그곳은 아담하고 조용한 동네였지만 주위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내가 이사한 건물은 오래된 주택으로 몇십 년은 좋게 되어 보였고 특히 3층의 내 방은 오랫동안 비어있는 것처럼 쓸쓸해 보였다. 이사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즈음 매일 밤 12시쯤이면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건물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마치 누군가 복도를 걸어다니는 듯한 발걸음 소리였는데 이사를 와서 봤던 몇 안 되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소리를 나만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정 복도로 나선 어느 날 밤 나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복도 끝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문틈 사이로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층의 폐가촌에서 이틀 전 봤던 어두운 바닥이 아닌 누군가 정성스럽게 청소해 놓은 듯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방을 향해 다가갔고 문 손잡이를 살짝 돌렸다. 끼 소리가 나며 문이 열리고 나는 그곳에 들어섰다. 방 안은 뜻밖에도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다양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낯선 사람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 가운데 최근 내 근처를 지나쳤던 얼굴들도 보였다. 그 순간 불현듯 강한 소름이 끼치며 이곳이 누군가의 은신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때 등 뒤에서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두렵고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침착하게 방을 빠져나오려 했다. 그런데 문을 잡아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방 한쪽 구석에서 오래되어 색이 바른 커튼이 약간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심장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커튼을 걷어낸 순간 그곳에 앉아있던 것은 한 여자의 희미한
형체였다. 얼굴에 손을 묻고 있는 그녀는 처량하게 울고 있었다. 내 눈에 비친 그 모습은 마치 가여운 유령인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왜 우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나의 존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대로 울고만 있었다. 갑자기 그녀의 울음소리가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때 나는 그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원한을 느꼈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이 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이곳에 머물면 안전할 거예요. 그 말을 남긴 채 그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후 나는 어떻게든 방을 빠져 나와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후로도 그 소리는 계속되었고 주변 이웃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다. 그저 내가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있는 개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이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몇 달 후 나는 그곳을 떠났다. 익숙함을 뒤로한 채 새로운 도시로 향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 방에서 만났던 미스터리한 여인은 누구였으며 그녀가 했던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 방을 나올 때의 오싹한 기운은 여전히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지금도 가끔 그 밤의 일을 떠올리며 가끔씩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제는 그저 나의 과거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소개할 이야기는 한 남자가 경험한 미스터리하고 오싹한 사건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김진수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이 끝난 뒤 저녁 시간에 산책을 즐기곤 했습니다. 특히나 그가 좋아했던 코스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숲길이었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던 진수에게 그곳은 완벽한 산책 코스였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평소처럼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숲이 유난히 추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나뭇잎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자신의 발걸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숲의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본 진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불빛을 따라가던 그는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문짝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에서는 바람소리가 이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에는 누군가 방금까지 있었던 것 같은 흔적이 존재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으며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호기심에 집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리며 무너질 듯했지만 그것을 지나 그는 복도 끝에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은 오래된 서재처럼 보였고 방 한 구석에는 낡아빠진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다시 보고 말았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도망칠 수가 없어. 그는 나를 알고 있다. 어디에 숨어도 그는 나를 찾아낸다. 몇 페이지를 넘기자 갑자기 진수는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몸을 돌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방 밖에서 나무 밑으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진수는 황급히 폐가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소름 끼치던 발자국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일기장에 글귀였습니다.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몇 주가 지나고 진수는 숲, 고속도로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가 그를 따라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 숲길을 걷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종종 자신의 집 주변에서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결국 진수는 그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도시로 이사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날의 기억과 공포는 그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마을에는 그를 쫓아다니던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모르게 그 뒤를 따라다니며 또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